21에서 24번 독해 제시문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현대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이 이 글의 그 화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단락 넘어갑시다. 뭐 어렵진 않죠, 내용이.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그 암묵지가 무엇인지 지금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죠.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거, 이걸 이제 암묵지라고 한다. 그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지식들이 전부 다 그 주체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마이클 폴라니가 암묵지 개념이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그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 지식이라는 게 그 주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러니까 방금 위에 단락에서는 그 폴라니,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시 개념이 소개가 되어 있었고요. 그거를 좀 확대 계승한 노나카 이쿠지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이 노나카 이쿠지로가 볼 때요, 그 폴라니의 암묵지라는 개념은 주관적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명시지를,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네요.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상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명시지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암묵지와 명시지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가 확인이 되죠. 암묵지는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요. 명시지는 객관적으로 표현 가능한 거. 그래서 뭐 문서나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지식. 그러니까 무슨 그 어떤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문서로 쓰여진 그런 것들을 명시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파악한 다음에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명시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페이퍼 그냥 보고서 이렇게 쭉 같이 회람하면 되는 거니까 지식 공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노나카 이쿠지로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입니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지식 변환 과정의 네 가지 유형화.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첫 번째 지식 변환 과정 공동화.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화는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하라 한다. 이제 두 번째 그 지식 변환 과정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세 번째 그 지식 변환 과정 연결화, 네 번째 지식 변환 과정 내면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노나카가 이야기했던 지식 변환 과정 네 가지를 설명하면 요것이죠. 암묵지가 암묵지로 변환하는 과정이 1번 공동화고요. 그 다음에 암묵지가 명시지로 변환되는 것을 표출화라고 불렀고, 명시지가 명시지로 되는 거 연결화, 그 다음에 명시지가 암묵지로 되는 거 내면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어떤 결론을 노나카가 내리느냐? 이런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혁신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잘 벌어질 수 있는 기업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누굽니까? 노나카가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나카가 말한 것처럼 이런 식의 지식 변환이 잘 일어나려면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겠죠. 사람들이 자신의 암묵지 혹은 명시지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 이제 뭐 암묵지 말하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개량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공유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게 어떤 전제 조건이죠. 지식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뭐 명시지냐 암묵지냐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한 정보인지 정말 유용한 지식인지 분류해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에 기초해서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예, 제시문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21번 문제요. 윗글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논지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죠. 1번,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땡, 그런 거 없습니다. 2번,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 땡, 그런 거 없습니다. 3번,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맞죠? 지식 경영론을 소개했습니다. 그 지식 경영론이 어떤 것이다. 뭐 무슨 뭐 마이클 플라니가 어쩌고 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봤다. 땡, 그런 거 없습니다.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두 견해 장단점 비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너무 쉬웠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요. 22번 문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확인 문제네요. 1번,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두 번째 단락 다섯 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번,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바뀌었죠. 그죠? 그게 아니라 명시지가 훨씬 그 지식 공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 않아서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4번,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네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5번, 폴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 요거는 그 두 번째 단락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했다. 예, 그래서 그 뭐 네 가지로 나누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네 번째 단락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3번, 지식 변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앞부분에서요, 노나카가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나누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국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요, 감이 올 때가 있는데요.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노나카의 그 네 가지 분류를 딱 읽는 순간에, 아, 요것과 관련해서 사례 문제라든지 뭔가 짝짓기를 묻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거 이제 묻는 문제거든요. 볼게요. 1번,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낸 것은 연결하의 사례이다 라고 했어요. 느낌을 포착했죠. 느낌을 포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암묵지로 변화시킨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연결화가 아니라 공동화거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번,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특허 기술입니다. 기술. 이거 이제 명시지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신기술. 기술을 또 다른 기술로 개발했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명시지를 또 다른 명시지로 변환시킨 연결화의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C사의 직원이 경쟁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터치스크린 매뉴얼 기술이잖아요. 명시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합니다. 감각적 지식을 획득했어요. 그럼 이거는 명시지를 암묵지로 전환시킨 내면화의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교재를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교재. 그렇게 실시해서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됐습니다. 조종술. 그러니까 교재라는 명시를 통해서 조종술이라는 암묵지의 변환을 이루어낸 내면화의 사례죠. 그렇고 그다음에 5번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의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했습니다. 감지. 그런 다음에 그거를 장수 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했어요. 디자인으로 만들어냈어요. 감지라는 암묵지를 디자인의 완성이라는 명시지로 변환시킨 표출화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딱 암묵지인가 명시지인가 그 포인트만 잡아놔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24번이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산출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했지만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명시지는 보상한 거죠. 그랬지만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간단히 말하면 암묵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유용성이 낮은 제안서가 양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시 쪽과 관계된 퀄리티 떨어지는 뭐 그런 것들이 막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시적인 지식을 산출하지 못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암묵지를 창출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 감소했어요. 내가 이딴 거 만들어봤자 회사로부터 뭔가 인정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애착과 헌신이 감소했고 경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 업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게 뭐 때문입니까? 암묵지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시지에 대한 보상 체계만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은 뭐가 되겠습니까? 암묵지에 대한 보상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 이게 해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 있지 않은 걸 골라주면 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주는 문제가 되니까는요. 1번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창의적 아이디어라는 암묵지가 뭔가 이렇게 제한될 수 있는 어떤 형식을 만들어라. 예, 암묵지를 뭔가 이렇게 이제 키워주는 방안으로 적절하죠. 2번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 이거 명시지잖아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고 3번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 노하우 암묵지잖아요.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단적 업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암묵지를 뭔가 이렇게 이제 변환시키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4번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딱이죠. 평가 제도를 개선해서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만약에 요 문제가요. 논술로 나오면 이거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쓰세요라고 나왔다면 딱 이렇게 쓰면 정확한 정답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논술 공부와 이 수능 국어 공부가 연결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5번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업무 경험, 기능 전부 다 암묵지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키자. 그러니까 이 암묵지 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케어해주자. 이쪽을 좀 활성화해주자라고 이야기하는 적절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